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빈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5명뿐이었고 상주는 혼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빈소를 지켰지만 찾아온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장례식장의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마을 전체가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 몇 명만 조용히 앉아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3일장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그 의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저는 20년간 죽음과 장례 문화를 연구해온 김하윤 박사입니다. 수천 건의 장례를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3일장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조문객 수가 60% 이상 줄었습니다. 절반 넘게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3일장을 고집합니다. 그래도 예의니까 전통이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그 3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텅 빈 빈소에서 3일을 지키는 게 과연 고인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체면을 지키기 위한 형식일 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하루 사용료가 평균 100만 원을 넘습니다. 3일이면 300만 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식사비, 수의비, 관비, 운구비까지 합치면 평균 1200만 원이 나갑니다. 조문객은 거의 오지 않는데 비용만 1000만 원 넘게 드는 겁니다.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의금으로 받은 돈보다 지출한 돈이 훨씬 많았다고요. 조문객이 거의 없었는데 3일을 꼬박 지켰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그래도 3일은 지켜야 체면이 서니까요. 체면을 위해 1000만 원 넘게 쓰고 텅 빈 빈소에서 3일을 지새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3일의 길이가 아니라 하루의 밀도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일장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둘째, 새롭게 떠오르는 장례 문화가 무엇인지. 셋째, 존엄한 죽음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다녀온 장례식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셨나요? 조문객이 별로 없어서 어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형식만 남고 의미는 사라진 것 같다고 느끼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은 죽음은 남은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죽음은 평화로운 이별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3일장을 치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루 만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가족끼리만 모여서 조용히 보내드렸다고 하더군요. 처음 소식을 듣고는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예의를 갖추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하루 만에 마쳤냐고요? 그 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일 동안 빈소를 지킬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형제들은 다들 멀리 살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이웃들은 서로 왕래가 없었답니다. 조문객이 올 것 같지도 않았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대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하루 만에 마치기로 했답니다. 장례식장 대신 작은 빈소를 빌려서 가족끼리만 모였다고 합니다. 조문객을 받는 대신 고인의 영상을 함께 보고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나눴답니다. 막상 참여해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고 하더군요. 형식적인 절을 받는 대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고 울음보다 미소가 더 많았고 예의보다 마음이 더 크게 남았답니다. 3일장이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따뜻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장례를 간소화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이별로 바꾼 겁니다. 3일의 길이가 아니라 하루의 밀도로 승부를 본 거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상주도 지쳐 보이고 시간만 때우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지금 3일장의 현실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존엄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래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준비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사전 의향서 작성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새로운 장래 문화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장래 계획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장래를 간소화하는 게 아니라 더 따뜻하게 바꾸는 시대가 됐습니다. 형식은 줄이고 진심은 늘리는 거죠. 제 지인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3일장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문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전체가 상가에 모여서 함께 슬픔을 나눴습니다. 이웃집에 초상이 나면 당연히 찾아가서 절하고 부조금 내고 일손을 도왔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문자 한 통 보내고 끝입니다. 계좌번호 받아서 송금하고 끝이에요. 직접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장례문화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조문객 수가 60% 이상 줄었습니다. 박명자 68세님은 남편 장례를 3일장으로 치렀는데 찾아온 사람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3일 동안 빈소를 지켰는데 대부분 시간을 혼자 앉아서 보냈답니다. 너무 외롭고 쓸쓸했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형식보다 마음을 담은 메시지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영상 한 편, 편지 한 장이 의례적인 조문보다 훨씬 따뜻할 수 있어요. 예의를 갖추되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문자 한 통과 직접 방문 중 어느 쪽이 더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으로 임종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시설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10명 중 9명 이상이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김정숙 74세님은 아버지를 요양시설에서 떠나보냈는데 가장 아쉬웠던 게 집에서 마지막 인사를 못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낯선 시설에서 홀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미리 가족과 상의해두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후회스러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가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마지막을 어디서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경제적 부담도 큰 이유입니다. 장례식장 하루 사용료가 평균 100만 원을 넘습니다. 3일이면 300만 원 이상이죠. 여기에 수의비, 관비, 운구비, 식사비까지 더하면 평균 1,200만 원이 나갑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입니다. 문제는 조문객이 거의 없으니까 부의금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은호 70세님은 조문객이 거의 없어서 부의금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빚을 내서 장례를 치렀답니다. 3일장이라는 형식을 지키려다가 큰 빚을 진 거죠. 이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1일장이나 가족장 형태를 준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비용이 적다고 마음이 가벼운 건 아닙니다.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비용보다 어떤 가치를 더 지키고 싶으신가요? 가족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형제 자매가 많고 3대가 한 집에 살고 친척들도 가까이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이 33%를 넘습니다. 정호철 76세님은 형제들이 다들 멀리 살아서 결국 혼자 상주를 맡았다고 합니다. 동생들은 외국에 살고 자식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결국 본인 혼자서 모든 걸 처리했답니다. 3일 동안 혼자 빈소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멀리 사는 가족들과 연락망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비상연락처, 장례 희망사항, 중요한 서류 위치 같은 걸 미리 공유해 두는 겁니다.
혼자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장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세요. 혹시 혼자 남았을 때의 장례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 이후로 장례 문화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조문이 생겼고 온라인 발인 문화가 생겼습니다. 2020년 이후로 온라인 추모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영상통화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온라인 추모관에 글을 남기는 식으로요. 박수정 64세님은 해외에 사는 자식들과 영상통화로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오히려 더 따뜻했다고 하셨습니다. 화면 너머로 자식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직접 만나지 못한 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합니다. 디지털 추모 공간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새로운 이별의 방식입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예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인사를 어떤 방식으로 남기고 싶으신가요? 죽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입에 담는 것 자체를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죽음 이야기를 꺼내면 눈치를 줬죠. 하지만 지금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50대 이상 응답자의 60%가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생전 장례를 치르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유정화 65세님은 생전 장례를 통해서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족 모임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명절에 모였을 때, 생일날 또는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에도 좋습니다. 죽음을 언급하는 건 불길한 일이 아니라 성숙한 대화예요. 여러분은 가족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장례가 아니라 진심으로 보내드리는 장례를 원합니다. 화려한 빈소보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작별을 원하는 거죠. 일일장, 가족장, 자연장 비율이 10년 새 5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민호 67세님은 아내를 보내면서 조용히 음악을 틀고 가족끼리만 모였답니다. 하루였지만 그게 진짜 장례였다고 하셨어요. 조문객 접대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고인만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형식보다 마음을 담은 가족장, 추억의 시간 중심 장례를 고려해 보세요. 조용하지만 의미는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주고 감사 편지를 읽는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지막 인사를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3일장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가족 구조가 바뀌고 경제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장례 문화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의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장례 문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각각 어떤 의미와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장부터 말씀드릴 거. 고인을 하루 동안 추모하고 다음날 발인하는 장례 방식입니다. 시간은 짧지만 감정의 밀도는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어요. 3일 동안 지루하게 시간을 때우는 것보다 하루 동안 집중해서 추모하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거죠. 준비 과정은 여유 있게 하되 일정은 가족 중심으로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영상을 함께 보거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넉넉히 포함하면 좋아요.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고인이 좋아하던 음악을 틀고 함께 식사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실제로 1일장을 치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의 이별이 길게 남는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3일을 채우는 것보다 진심을 담은 하루가 훨씬 의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의 이별이 오래 기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장도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조문객 없이 가족끼리만 조용히 보내드리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빌리지 않고 작은 빈소나 집에서 치르기도 합니다. 식장은 생략하되 예의와 절차는 간소하게 갖춥니다. 작은 음악, 사진, 편지로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고인이 좋아하던 노래를 틀어드리고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나누고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편지로 써서 읽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진짜 이별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떠나실 때 어떤 음악이 흐르길 바라시나요?
지금 생각나는 곡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미리 말씀해 두세요. 그게 가족장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생전 장례식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스스로 장례를 계획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를 나누는 의식이에요. 죽고 나서 추모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직접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화려하게 꾸밀 필요 없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동안 고마웠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과 친구에게 감사 편지를 미리 써보세요. 꼭 생전 장례식을 하지 않더라도 편지를 써두면 나중에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감사 인사 한마디는 누구에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라도 해보세요. 자연장도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유골을 나무 아래나 흙 속에 묻는 친환경 장례 방식이에요. 화려한 묘지 대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식 허가된 장소를 이용해야 하고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그 아래 유골을 묻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자라면서 고인을 기억하게 되죠. 생전에 자연장 서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어떤 나무 아래 묻히고 싶은지, 어떤 장소를 원하는지 미리 정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산속 나무 아래인가요? 바다가 보이는 곳인가요? 아니면 고향 뒷산인가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 추모관도 새로운 방식입니다. 고인의 영상과 음성을 온라인 공간에 보존하는 거예요. 언제든 접속해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습니다. 멀리 사는 가족들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가족들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두세요. 생전의 사진과 목소리를 가족과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남기고 싶다면 어떤 말을 기록하시겠습니까?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후회 없이 살았다는 고백,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이제 형식은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 진심은 더 깊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3일장이라는 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1일장이든 가족장이든 자연장이든 중요한 건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존엄한 죽음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는 무엇일까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는 결국 삶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은 날을 더 선명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첫째, 3일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문객이 줄고 가족 구조가 바뀌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3일의 길이가 아니라 하루의 밀도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둘째, 새로운 장례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일장, 가족장, 생전 장례식, 자연장, 디지털 추모관,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모두 진심을 담아 보내드리는 방식들이죠. 셋째,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평화로운 이별이 가능합니다. 잘못 준비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의견 충돌로 싸웁니다. 비용 문제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형식만 지키려다가 진심은 놓칩니다. 빈소에 아무도 오지 않는데 3일을 꼬박 지키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제대로 준비했을 때는 어떨까요? 가족들이 고인의 뜻을 따라서 조용히 보내드립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심을 나눕니다. 추억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전하면서 따뜻한 이별을 합니다. 비용 걱정 없이 의미 있는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의향서를 작성하세요. 어떤 장례를 원하는지, 어디에 묻히고 싶은지, 어떤 음악을 틀어달라는지 이런 것들을 글로 남겨두는 겁니다. 종이에 써도 좋고 파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거예요. 금고에 넣어두거나 변호사에게 맡겨도 됩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둘째, 가족에게 내 뜻을 이야기하세요. 사전 의향서를 썼다면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어디에 보관했는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명절에 모였을 때, 생일날 또는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에 자연스럽게 꺼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한두 번 이야기하다 보면 편해집니다. 죽음을 언급하는 게 불길한 일이 아니라 성숙한 대화라는 걸 가족들도 알게 됩니다. 셋째, 남은 물건을 정리하세요. 평생 모은 물건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겁니다. 유품 정리라고 하죠. 살아있을 때 직접 정리하면 가족들이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사진을 정리하고 편지를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통장, 보험증권, 부동산 서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넷째, 마음을 비우세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마음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미련이나 후회를 내려놓는 거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과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하세요.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3일장이 사라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심이 사라지는 게 문제죠. 형식은 바뀌어도 사랑과 감사는 여전히 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에게 미리 전해야 할 마지막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쓰는지, 어떻게 보관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3일장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1일장이나 가족장을 원하시나요? 어디에 묻히고 싶으신가요? 가족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함께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요. 남은 날을 더 소중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요.